안녕하세요. 시 쓰는 사람 나태주입니다. 내가 만약에 시를 쓰지 않았더라면 나쁜 인간이 됐을 것이고 죽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요즘은 제가 조금 미저 같아요. 왜 내 책만 나가는지 좀 미안하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사람 나태주입니다. 16살 때 공주에 고등학교 다니러 와서 동급생인데 너무 이쁜 여자라고 생각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철없고 사춘기 때 이런 때이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감정이 생겨요. 공풍선처럼 빵빵하게 감정이 생기는데 이걸 감정을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하다가 생각한 것이 시였습니다. 연애 편지를 한번 쓰긴 썼는데 편지를 그 여자 아버지가 받아가지고 다시는 편지를 쓸 수도 없었고 그래서 편지 대신 시를 썼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시가 연애 편지를 쓰는 거다. 그때는 한 사람한테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뒤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보내는 연애 편지가 나의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시인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감정을 보살펴주는 서비스맨이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계청청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내가 시인이니까 올라와라. 이런 시인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하소연하고 그러면 내려가서 같이 만나주고 얼마나 힘드냐. 내가 옆에 있다. 같이 가자. 좀 기다려볼 수 없냐.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부추겨주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시인의 운명이고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시를 쓰게 하는 운동력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리움입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 원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인들이 시를 오래 쓰다가도 중간에 멈추는 것은 호기심이 사라져서 그래요. 이 호기심은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으면 호기심이 사라지죠.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지금도 호기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움. 그리움은 나한테 있었으나 사라진 것이 그리움이라고 생각해요.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그리움인데 그런 그리움이 저한테는 아주 뿌리 깊게 있었고 세 번째는 사랑. 사랑은 현재 자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미 내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을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이 아까 얘기한 그리움, 호기심, 사랑을 유지시켜주고 발전시켜주고 지속시켜주고 좀 더 상승하게 도와주는 힘을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부부싸움도 안 해요. 열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연애하는 것도 사업을 이렇게 매진하는 것도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정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시를 쓰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그 시를 안 썼으면 이 인간이 정말로 쓸모가 없을 텐데 책도 내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저는요 시인이 유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용해야 된다. 유명한 시가 아니고 유용한 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악수가 되고 꽃다발이 되는 그런 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학생들하고 만날 때 많은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얘기를 하러 갔는데 느낌으로는 애들한테 더 많은 얘기를 듣고 더 많은 것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용인에 있는 어떤 대학을 간 적이 있어요. 대학 1학년 새내기인데 저를 보고 그래요. 작가님의 봄은 어땠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1학년 새내기의 그 질문을 받고 느낌이 아득하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하지?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네가 내 옆에 와 있으므로 나의 봄은 현재 진행형이 아닐까? 이 얘기는 네 자신이 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뻘뻘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작품을 나중에 이제 50년 기념 시집에다가 제가 넣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읽어서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얘기한 그걸 시로 쓰셨더라. 그걸 읽었다. 그러니까 이게요, 몇 바퀴를 돌아서 이게 내 마음이 가고 또 그 마음이 오고 다시 가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네.
와르는 내서 나를 달래주고 변함없이 다들 같은 곳을 향해 소리 없이 도는 시계 바늘처럼 끝도 없는 저기 위험한 칸을 겨우 지나서야 내 하루. 키가 작잖아요.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었어요.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 맏아들이었어요.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러면 결핍이 아주 뭉쳐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결핍을 어떻게든지 좀 바꾸는 그런 것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시골에 살았습니다. 시골의 삶으로 도시 사람들한테 늘 이제 좀 짜부라들었죠. 그렇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국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고 신은 시골을 만들었다. 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골을 아주 아름다운 나의 낙토로 삼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 이거는 정말로 이것도 결핍 중에 하나예요. 초등학교 선생은 중학교 선생보다도 훨씬 아래잖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선생을 했으므로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천진한 말투를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교장도 했는데 교장하던 내내 8년 동안 수업을 놓지 않고 했으므로 그 뒤로 계속해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선생을 한 것도 결핍이고 마이너였지만은 끝내는 좋았다. 세 번째, 저는 또 자동차 없이 살았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자동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주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공주에서 사람들이 제 어떤 그 상징, 어떤 트레이드 마크 하면은 이제 가방 메고 이제 모자 쓰고 자전거 타고 가는 뒷모습, 이런 것을 공주 사람들이 저의 하나의 어떤 상징처럼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도 저한테는 결핍이었으나 이것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젊은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그 어떤 그 현재 상태가 부족하다면 그걸 사랑하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쉽게 버리지 말고 그것이 좋아질 날을 꿈꾸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열정만 있으면 언젠가는 성공이 온다.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믿고 자기의 좀 모자란 점을 너무 나무라지 말고 끝까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터닝포인트는 실패지요. 실패.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위기가 옵니다. 위기라는 것은 기계가 흔들리는 게 위기입니다. 26살 때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아까는 그 16살 때고요. 그 여자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위기였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 여자한테 당한 어려운 것을 내가 가지고 시를 썼는데 그게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어요. 그 여자분이 나를 안 버려줬으면 나는 시인이 안 됐어요. 버림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있다면 그때 그걸 계기 삼아서 일어서라. 이 스님들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일어서라. 남의 도움 받지 말고 네가 짚고서 일어나라. 그럴 때 그에게는 진정한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터닝포인트는 유턴이 아니에요. 하다가 돌아오는 게 유턴인데 터닝포인트는 돌아서 다시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고쳐서 좋은 길로 가는 것이 터닝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터닝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첫째는 질병, 두 번째는 실패, 세 번째는 독서, 네 번째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는 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권하고 싶은 것은 여행과 독서를 말하고 싶습니다. 독서는 자기 삶을 떠나서 저자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은 낯선 자연과 문명 또는 사람의 모습, 생활, 다른 사람의 생활을 관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길을 고쳐서 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만족을 모르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잘하려고만 하는 게 아닐까.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에 지금 우리가 사로잡힌 게 아닐까. 너무 예쁘려고 하고 너무 잘하려고 그러고 너무 성공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만 실패를 하거나 한 번만 삐끗해도 내 인생 다 망친 게 아닌가.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 하나가 있어요. 이번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온 인생입니까?
엄청난 선택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행운과 축복으로 온 인생인데 그냥 뭐가 좀 잘못되면 내 인생 이것으로 끝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9번 실패했다면 9번 시작했다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가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만큼 더만큼 성공할 것이다.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집안이 좋아서, 그 사람은 재능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그것만 갖고 성공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버텨야 할 것이 노력이다 그런 얘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금수저? 그건 좋지 않은 말입니다. 금수저 갖다 받쳐놓는 거 아니에요. 은수저도 필요 없고요. 그냥 스테인리스 그 수저, 그냥 평생 먹어도 닳지 않는 수저면 충분합니다. 그런 걸 아시고 한 번 성공하려고 시도했다가 안 돼서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경솔한 일이고 너무나 미안한 것이 아닌가. 오늘날 그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잘 못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실패를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미모에 대해서도 텔레비전 속에 있는 사람들, 너무 잘생긴 사람들한테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너무너무 안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예뻐요. 나는 실패자, 루저인 것 같고 낙오자인 것 같고 이러니까 자꾸 안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이 힘들지 않는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요. 너무 자극적인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괜찮다. 젊은 애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말은요. 괜찮다예요. 괜찮다. 너 지금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도 아이들한테 좀 용기를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자존감을 좀 높였으면 하는 것이 제 주문 사항입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삐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만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나는 오늘 또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 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또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지금까지 우리는요, 너 못하는 사람이야, 못 될래 이렇게 물었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what 무엇보다도 how 어떻게 우리는 눈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높은 사람이에요. 국가에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끝나고 나서 잘못돼 가지고서 신문에 지탄받고 하는 경우 우리 수없이 보잖아요. 그거보다도 시골에서 그냥 소소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도 살지만은 하루를 부끄럽지 없이 살고 자면서 아 나는 오늘 충분했다. 이 사람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너 의사 될래? 법조인 될래?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할 거야? 기본에 충실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고 남한테 잘하고 이런 쪽으로 사람을 안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참 답답하지요. 그렇지만은 또래들이 빨리 성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찾아서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나태주식으로 성공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성공이란
청소년 시절에 내가 꿈꾸었던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끝까지 가서 살다가 나이 먹어서 내가 꿈꾸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이 성공이다. 무슨 뭐 다른 사람 모델 텔레비전에서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따라가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성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의 성공 어디냐?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내가 꿈꾸는 사람을 내가 현실에서 실현해서 만나는 것. 나도 그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I'm not good at letting down my guard, but I really want it. Before you, I was running in the dark. When you said this was goodbye, that's when I realized.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다면 사랑은 뭐냐 이렇게 본다면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한시도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시 쓰는 사람 나태주입니다. 제가 그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랑시를 쓰는 겁니다. 사랑을 아주 완전하게 했으면 제가 사랑시를 안 썼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미흡함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서 그걸 쓰는 건데 저는 그런 바탕 위에서 사랑시를 쓰는 거고요. 사랑은 뭐냐 이렇게 본다면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한시도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사랑의 시를 계속 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아주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싶죠. 기대를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어떤 대학생인데 자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바꿔보자. 내가 바라보는 것만 보지 말고 너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자. 근데 나중에 왔더라고. 근데 있었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젊은이들이 사랑이라는 게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 바라보고 그는 또 딴 사람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는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나? 원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의 장점을 좀 찾아서 인정해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한쪽, 자기가 바라보는 쪽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좀 뒤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근데 젊은 시절에는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너무 재촉하지 마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랑은 아가페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필리아가 있다고 본다면 젊은 시절에는 에로스의 사랑 이런 쪽을 더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바짝 이렇게 다가가는 사랑, 누군가를 확 내 편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랑인데 근데 거기다가 저는 필리아를 플러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우정 같은 사랑? 코로나도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 거리를 두게 하잖아요. 사랑도 거리를 두면서 하는 사랑이 좋지 않을까. 김소월 선생의 시에 보면 산유아라는 그 시가 있어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저만치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내가 하는 그것이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거의 지금 50년 가깝게 우리 집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온갖 일이 다 있었지만은 지금 늙어가지고 이 필리아 친구 같은 이 상태가 가장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젊은 시절보다도. 그래서 이 저만치의 간격이 이 사랑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자라니까 내 시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모자라니까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자기 딸은 시집도 못 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핸드폰 가갖고 동영상 틀어주면서 이게 우리 손자요. 그러면요 벌금 내야 돼. 에? 손자 자랑을 입으로만 하면 10,000원 내야 되고 동영상까지 내면 20,000원 내야 돼. 남 생각 좀 하자고요. 지금 다른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불난집에 부채질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희 시는요 낮고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수위하고 어느 정도 맞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수위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높이가 맞아야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지. 이렇게 높으면 이 낙차가 생겨서 폭포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이요 자꾸 낮춰야 돼요.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면요 시가 계속 나와요. 계속 써줘. 왜냐면 저 사람의 아픔이 나한테 와서 시가 돼서 다시 또 간다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내가 너를 이런 시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근데 그 시는 30대 때 제가 중반에 쓴 막동리 소묘라고 하는 이름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집 속에 4줄짜리 시로 들어있던 시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시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인터넷에. 근데 4줄을 세계연으로 해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내 시 같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제목도 막동리 소묘 그게 몇 번인가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는데 제목도 내가 너를 이렇게 했어요. 야 이거 제목도 내가 안 붙였는데 근데 이게 독자들이 내 시 중에 풀꽃 다음으로 아주 많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 혼자 쓴 시가 아니에요. 내 시를 독자들이 고쳐서 다시 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래 시가 독자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시가 본래 어디 있었느냐면 세상에 널려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벌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벌꿀이 본래 벌한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꿀은 어디 있었냐면 꽃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벌들이 그걸 모아다가 벌통에 놓았기 때문에 벌이 그 꿀의 주인이 되고 그 이름이 벌꿀이 된 거예요. 누구도 그걸 꽃꿀이라고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이 세상 모든 사람 마음속에 꿀처럼 있었던 겁니다. 아주 조금씩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시인이 모아다가 꿀통에다가 모아서 시집 속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꿀을 다시 시인들이 만드는 시를 돌려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시가 잘 살아남는 것이고 생명력을 얻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를 잘 쓰는 방법은 있지만 없어요. 그거는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잘 관찰하고 자기 삶을 잘 들여다보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자기 삶을 사랑하고 이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시는 산문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 재료가 사실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시는 서사가 아니고 서정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나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 이치에 맞도록 조리 있게 순서 있게 펼쳐야 돼요. 근데 이 시 소재가 되는 감정은 급한 대로 쏟아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숙달이 안 돼서 시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싸우듯이 쓴다, 유언하듯이 쓴다, 그리고 외마디 소리 지르듯이 쓴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쓴다. 잘 쓰려고 하지 마라. 그냥 막 써라.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시다운 시를 쓰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박목월 선생님도 여쭤봤어요. 선생님 시의 대표작이 나그네지요? 그러면 그분은 대가가 됐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나의 대표작 오늘 저녁에 쓸 기다. 시는 작정 없이 써지는 글이에요. 내 의지대로 써지는 게 시 아니고 시가 나를 쓰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성이나 영혼이나 저 밑에 있는 망각된 어떤 기억력이 되살아나서 나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가 나한테 와주기를 기다리고 준비할 것입니다.